새벽 5시도 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저를 깨운 건 허리 통증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제대로 펴지질 않았어요. 아이고, 또 이러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몇 조각과 반찬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약 봉투들을 세어봤습니다. 혈압약, 무릎 관절약, 소화제.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혈압약 처방이 곧 만료됩니다. 내원 예약 부탁드립니다. 한숨을 쉬며 통장을 꺼냈습니다. 29만 원. 월 초에 받은 수급비가 벌써 이렇게 줄어 있었어요. 며칠 후 지인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혼자 사시거든. 집 하나 있고 연금도 괜찮으시고. 약속 장소는 동네 한정식집이었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집 하나 장만해 둔 게 있고 연금도 나와서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집, 연금.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사는 것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통장을 꺼냈습니다. 35만 원. 종이를 꺼내 계산을 해봤어요. 남은 돈으로 이번 달을 넘기려면 결혼하면 수급비는 끊기지만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0월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화요일이요. 10월 15일. 점심에 또 같은 질문이 나왔고 저녁에 또 물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였어요. 며칠 후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타고 있었어요. 또 일주일 후 남편이 마트에서 집을 찾지 못해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집이 어디 방향인지 모르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신경과 접수대에서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증상이 보입니다. 예전에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기록이 있네요. 3년 전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 받으셨네요.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3년 전,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라니. 며칠 후 병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초진 기록지를 발견했습니다. 2021년 4월 12일, 결혼하기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잖아. 주말에 아들분이 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결혼하기 3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기록이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저도 자주 못 뵙고, 그렇다고 제가 모시고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종이를 꺼내 적었습니다. 이혼. 하지만 갈 곳도 없고, 보증금도 없었어요. 통장 잔액 40만 원. 딸에게 전화했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전화했더니 한 달에 200만 원. 남편 연금이 딱 그만큼이었어요. 남편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요양원 들어가면 연금 다 쓰고 나중에 나오시면 쓸 돈도 없고 어머님 그냥 집에서 돌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하지만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주말에 자주 갈게요. 좀 더 버티세요. 모든 선택지에 선을 그었어요. 새벽 4시에 또 잠에서 깼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었으면서 말을 했어야지. 이 사람은 잊어버리니까 편하겠지. 근데 나는 다 기억하잖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떠나도 갈 곳 없고 남아도 지옥이고 그래도 남는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결국 나밖에 없잖아. 체념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체념.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남편을 깨우는 일부터 하루가 시작됐어요. 여보, 약 드세요. 이게 뭐예요? 약이에요. 매일 드시는 거예요. 난 안 먹어.
매일 아침 똑같은 실랑이었습니다. 20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었어요. 점심에는 숟가락을 제대로 못 드셔서 제가 떠드려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나가시면 안 됐어요. 지난주에 동네를 1시간 넘게 헤매셨거든요. 벤치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우리 집 앞이에요. 매일 산책하는 곳이요. 처음 와 보는 것 같은데 6개월을 살았던 집인데 이제는 기억도 못 하시는구나. 저녁에 또 약을 챙기고 밤 9시에 재우고 하지만 진짜 끝이 아니었어요. 밤 11시에 남편이 일어나 회사 가야 한다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래고 설득해서 겨우 재웠어요. 새벽 2시, 4시에도 깼습니다. 화장실, 냉장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째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머리는 반백이 넘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니 5kg가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그냥 여기서 죽는 건가? 무서웠습니다. 친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못 살 것 같아.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잠도 못 자고. 이러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럼 아들한테 말해. 도와달라고. 말했어. 주말에 오겠다고만 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와. 며칠 후 아침, 온몸이 아파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화장실.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저녁 무렵, 식사 준비하다가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김선영, 버텨야 돼.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남편이 또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여보, 여기가 집이에요. 1시간을 실랑이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떠날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죽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10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0개월 전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희망 같은 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들를게요. 다음 주 아들분이 오셨습니다. 요양원 좀 알아봐 주세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 달에 2번은 오겠습니다. 한 달에 2번 오셔서 뭘 도와주실 건데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결국 달라지는 건 없구나. 그날 저녁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받아들이자. 완전한 체념이었습니다. 며칠 후 산책 나갔다가 옛날 동료를 만났습니다. 재혼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남편분이랑 행복하게 잘 사세요. 행복.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쓴웃음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드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체념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어차피 바꿀 수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거실로 나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TV를 봤어요. 그냥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도 불쌍하긴 하지.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 그래도 혼자는 아니네. 이상한 위안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남편을 재우고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딸,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건강 챙겨.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도 잘 지내.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사랑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은 위안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일찍 잠이 왔어요.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도, 글피도. 하지만 오늘은 덜 무거웠습니다. 포기했더니, 체념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바꿀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이게 내 삶이니까. 새벽에 남편이 일어나셨습니다. 화장실에 모셨습니다. 잘 주무세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들은 말이었어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오늘도 시작이네. 한숨이 나왔지만 어제보다는 덜 무거웠습니다. 커피를 한 잔 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해보자. 복수도 없었고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각성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김선영이라는 이름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누군가의 보호자로 남은 사람.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으니까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옆에 사람도 있었습니다. 10개월 전 기대했던 행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해보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포기했더니 체념했더니 오히려 견딜만 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니까 받아들이는 수밖에. 남편을 깨우러 방으로 갔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요.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선영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복수도 극적인 반전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재정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금 간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선영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